5개, 빨간색이 끝뼈가 5개가 똑같고, 중간 뼈가 4개가 있고, 그 다음 초록색 뼈가 5개 있고, 분홍색 뼈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넷, 다섯 이런 구조로 계속 가다가, 여기 가면 이게 이 새끼손가락 라인에 이렇게 움직이는 뼈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뼈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빼야 돼. 공통적인 그 구조로. 이 콩알뼈를 일단 빼요. 그러면 그 받침대 축에 손목뼈가 5개가 있고, 그다음 밑에 2개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5개의 관절을 손으로 계속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조약도를 따로따로 잘 못 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손목에 통증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이게 지금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가 분절이 잘 되는지, 또는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볼 거냐면, 오늘은 손을 짚는 거를 시작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자, 그냥 보셔도 되고, 편한 자세에서 시작하셔도 돼요. 손을 그냥, 우리 게임에 만두 알아요? 만두 게임 같은 건데, 손을 안 보고 처음에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끝을 연꽃이, 봉우리가 이렇게 장미꽃이 오그라드는 모양을 손가락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약간 봉우리가 반 정도 핀다고 생각하고 아침이 돼서 꽃이 핀다고 생각해 봐요. 오케이? 다시 오므렸다가 다시 반 정도 폈다가 다시 오므렸다가 이번에 꽃이 완전히 만개하는 식으로 끝까지 뻗어보세요. 자, 다시 또 오므렸다가 만개해요. 한 손만 해봐요, 지금. 그리고 다시 오므렸다가 반의 봉우리를 펴보세요. 오케이. 자, 내 느낌이랑 이제 눈으로 좀 관찰해 보실 거예요. 손가락 관절 5개가 동시에 잘 협응해서 똑같이 움직이고 펴지는지 아니면 더 잘 움직이는 관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느꼈던 거랑 똑같은지 눈으로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뭘 관찰하셨어요? 아싸! 뭘 관찰하셨어요? 뭐가 보여요? 이 관절이. 지금 나한테 관절이 이렇게 많죠? 손목 관절 빼고. 손가락 관절만 보면 14개예요. 14개의 관절이 분절을 잘 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같이 같은 속도로 오므리고 같이 펼쳐내는지. 관찰한 거 있어요? 엄지가 너무 둔해. 어. 엄지가 둔한 걸 느꼈어요? 또? 새끼손가락이 느려요. 새끼손가락이 느려요? 또? 그냥, 왼손, 왼손이 달라요. 음, 음, 음. 잘 모아졌는데 오른손은 저랑 비슷하게 한 점처럼 모아지지 않고 장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나한테 관절이 있는 걸 알잖아요. 이 관절 한 개, 한 개, 한 개를 접어볼 거거든요. 여기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 개, 한 개, 한 개를 봐볼게요. 제가 팔에서 경첩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관절을 견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손가락 하나씩 한번 해볼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손 이렇게 툭 내려놓으시고 뭐 누워서 작업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다 괜찮아요. 엄지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은 관절이 이제 1개, 2개죠. 그래서 하나를 구부려 보는 거예요. 하나를 펴보고 하나. 관절을 하나씩 경첩을 접어서 분절해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한 손가락당 2-3번을 하는 거예요. 한 손만 해봐. 그리고 2번째 손가락, 3번째 손가락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2개를 알려드렸어요. 그냥 감각하는 거. 그리고 내 감각이 내가 느낀 거랑 정말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 이 2개를 분리시켜서 해보시는 거예요. 느껴보기만 하고, 내가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다르네? 하는 것들을 관찰해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요? 봐봐, 너를.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에서 약간 빌런이 있어요. 네 번째 잘 분리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새끼손가락은 거의 혼자서 못 움직일 거예요. 어때요? 다 하셨어요? 뭘 발견하셨어요? 중간마디가 중간 마디를 더 잘 써요? 또, 중간마디가 꺾이면 힘들어요. 첫 마디를 꺾을 때 힘을 줘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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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만 적으니까 오. 아, 이렇게 뻗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이렇게 쭉 뻗어야 끝에를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일반 교육이나 인사이트를 얻어서 요가로 오잖아요. 그 요가를 우리는 요가를 좀 한 분들을 만나니까 요가를 한 분들의 특징이 항상 있어요. 뭘 하든 가벼운 움직임을 뻗대요. 봐봐요. 지금도 여기서 힘을 빼고 그냥 한 관절씩 그냥 구부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구부리려고 할 때 힘을 빼고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안 하니까 뻗어내니까 이렇게 펴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안 돼요. 네 번째 손가락 그냥 안 돼요. 그냥 네 번째 손가락은 그럴 수 있어. 얘하고 중간이 내 살짝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가볍게 구부리면 그냥 이렇게 구부려진대.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계속 연습 중인데 요가를 오래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0 아니면 10으로 가요. 뻗어내거나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자연스러움이 항상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손을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그냥 쭉 뻗어보세요. 쭉 뻗었다가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씩 하셔도 돼요. 쭉 뻗었다가 갔고 웨이브 타는 것처럼 놔주고 가고 웨이브 타는 것처럼 가고 약간 지렁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이건 더 잘 돼요? 그러면 이건 왜 안 돼? 이거 약간 스크롤 올리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뻗으면 잘 돼. 그지? 이런 느낌이? 근데 우리한테 이게 이 관절이 익숙한 느낌이야? 근데 그 힘을 뻗는 거를 먼저 쓰지 말고 그냥 빼보라고. 빼보고 그냥 이 상태로 구부려보라고. 같은 관절의 움직임인 거잖아. 그럼 좀 더 자연스러워요? 힘을 많이 안 들이고도 이게 가능하다. 근데 스트레치를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를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느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 얘를 그냥 통으로 쓰게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최소의 효율적인 힘으로 가볍게 그 무빙이 일어나야 되는데 뻗에서 스트레치 하는 순간 내가 잘 쓰는 쪽으로의 힘으로 많은 거를 부담을 주면서 쓰게 된다고요. 마치 세 번째 손가락의 이 부위. 마치 이 끝자락에 뻗어내는 이 부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구하는 골고루의 각자 몸이 갖고 있는 각기의 개별 기능들이 잘 협응하는가를 좀 봐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손을 집기를 할 때 계속 이 세 번째 손가락에는 계속 과도한 힘이 계속 있어. 똑같이 쓰는데. 얘는 10을 쓰고 나머지 애들은 계속 2를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데미지가 계속 쌓였을 때, 그쵸? 그래서 손을 쓸 때 잘 보면 지형학적으로 제가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여기를 골고루 써야 돼. 그래서 전방 상지를 쓸 때 여기 주상골을 누르고 유구골 있는 데 잘 눌러야 돼. 이런 구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얘 힘을 쓰려고 할 때 관절들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나한테 자연스러운 관절의 이제 형태, 그래서 골고루 힘을 분산해서 잘 쓰는 거, 이런 힘에 대한 분배. 내 구조 안에서. 이거를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사이트 받은 거 중에 진짜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거든요. 뭐냐면,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지형학적인 구조를 말씀드렸을 때, 매트를 짚을 때 맨날 닿아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쵸? 그걸 계속 지켜요. 박하사나를 하든 다운독을 하든 뭘 할 때 유구골이랑 주상골이 닿아야 됩니다. 뭐 마디가 펴져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넓게 펴야 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손은 어떠냐면 다운독이 다르고 박하사나가 다르고 핸드스탠이 다르고 우르드바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게 모르게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절들 사이에 특히 제가 이제 손목 이런 뼈들을 얘기했는데 얘네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지금 제가 조약돌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그 손가락 틈 사이사이들 이런 데들이 상상해 보세요. 뭐 할 거냐면 내 손을 그냥 내 신체에 아무 데나 한번 더 보세요. 이게 무릎 슬개골 위에 둬도 되고요. 허벅지에 평평한 데도 둬도 돼요. 바닥에 둬도 되고요. 내 어깨뼈에다가 대도 돼요. 내 머리에다가 대도 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내 손을 친숙하게 좀 맡겨보세요. 잠깐만. 오케이. 그리고 또 살짝 위치를 바꿔서 거기다 대고 조금 기다려줘 보세요. 내 몸이랑 이렇게 내 손바닥에서 잔뿌리가 나가지고 몸이랑 이렇게 싹 흡수하는 느낌으로 그냥 기대해 보세요. 얘를 뻗어내는 느낌도 아니고 뭔가 일부러 오그리는 느낌이 아니라 내 손에 26개의 뼈가 있고 그 뼈들이 각각 분리돼서 조약돌처럼 막 움직여져.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가 손을 어디에 대냐에 따라서 빠르게 조약돌들이 움직여서 그 위치에 적응해. 그래서 어디에 대든 내 손 모양이 거기에 적응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내가 무릎에 됐다고 해서 손 모양을 이렇게 바꾸고 허벅지에 됐다고 해서 손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손 모양이 거기에 적응하게 좀 기다려줘. 어떤 굴곡에든. 또는 사물을 잡아보셔도 돼요. 이런 리모컨을 잡을 때, 텀블러를 잡을 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텀블러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뻗어내는 힘으로 여기를 과하게 쓰면 물이 오죠. 근데 얘를 들 때 관절이 걸려 있고 툭, 날개뼈도 툭. 근데 이렇게 잡아. 모든 아사나에서. 어떤 손 모양의 획일화를 두고. 근데 다운독, 그러니까 우르드바에서 손을 거기 이렇게 대보고 그럼 오른손 왼손이 이 조약돌들이 움직이면서 그 바닥에 적응하고 뿌리 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거 슬라이드 뒀잖아요. 오늘은 그런 개념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천여 가지 이상의 쥐기 형태가 가능하대요. 어때요? 어. 내가 손을 무리하게 써서 물건을 쥐거나 잡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신경이 엄청, 그러니까 뇌 신경 중에 손이 제일 지배적으로 많거든요. 손의 감각이.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에요. 입술 막 이런데. 근데 손에서 엄청 빠르게 내 이 상황에 관절의 뼈 마디마디들이 신경이 뻗어져 나가서 바로 멜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독에서 테이블 자세에서 손 모양이 이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내발기는 게 안 되니까 손을 짚는 게 안 되니까 이걸 학습을 하겠죠. 너 이렇게 쥐는 거 말고 이게 조금 안전해. 그리고 이런 공식이 나한테 있어. 아까 유구골이랑 주상골처럼. 근데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하면 이제 자유도가 생기는 거야. 내가 다운독 때 뭐 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근데 이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손목이, 손바닥이 각각의 관절이 다치지 않게 몸을 쓰는 첫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뻗어내거나 관절의 특정 부위만 쓰거나 거기만 너무 누르거나 다른 자세들의 자유도에 그 손이 멜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그 공식에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어떠세요?
맞아, 맞아, 맞아. 그 신경의 모양의 그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신경의 배치의 쓰임 중에 제일 커요. 근데 저는 손이 이렇게까지 똑똑한지 몰랐어요. 어. 근데 내가 그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손을 너무 가혹하게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손목의 부상, 손에 그 부담 이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면 충분히 26개의 뼈를 골고루 잘 써서 충분히 멜팅하고 얘가 손이 적응하는 시간을 기다려주면 되는데, 너무 공식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 자세를 들어가실 때 발도 똑같아요. 사실은 발 작업도 똑같은데 자세 들어가실 때 약간 이미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손에 땀이 나거든요. 이게 손의 기능이에요. 그 자극을 주는 순간 되게 민첩해져요, 손이. 감각이 살아나면서. 그래서 열이 될 수도 있고, 작업이, 여러분들 아까 관찰 안 했지만, 아까 그 요만큼 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하고 나서도 오른쪽 왼쪽 비교하면 여기 혈류가 되게 많이 흐르고, 땀이 나고, 변화가 이미 일어나거든요. 관절이 풀리고, 그래서 이미 그 작업만 해줘도 손은 이미 반응이 끝났어.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뭔가 거대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땅을 짚어도 되고요. 매트의 컨디션을 바꾸셔도 돼요.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촉감 수련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 매트도 바꿔보시고요. 담요 깔아서 해보시고요. 브랜드를 여러 개에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얘기하는 게 촉감 발달이 너무 좋거든요. 내가 긴민해져요. 거기에 적응하려고. 그래서 오늘 매트의 그라운딩을 좀 해보신 다음에 자세가 변할 때마다 공식으로 손을 쓰지 마시고 잠깐 좀 기다려줘 보세요. 그래서 이미지 안에 나한테 26개의 뼈가 있고 조약돌들이 있고 얽히고 설켜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적응하려고 손이 이런 모양으로 천천히 흡수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손작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몸이랑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아기 자세 가셔가지고 눈을 살짝 감으신 다음에 손을 좀 더듬어 볼 건데 이렇게 매트를 살짝 쥐기 하듯이 아까 이제 꽃봉우리였죠? 그렇게 살짝 모으셨다가 다시 관절들을 하나하나 16개 뼈를 이렇게 피면서 다시 펴보시고요. 피고 나서 쭉 끝까지 한번 뻗어보세요. 손가락, 우리 익숙한 뻗대는 느낌. 그리고 다시 관절들을 16개를 자연스럽게 웅크리고. 그쵸? 그때 내가 관절들을 어떻게 최소의 힘으로 굴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가? 너무 많이 힘을 쓰나? 불필요한 힘을 쓰나? 그러면 살짝 또 풀고. 그렇게 해서, 그쵸? 봉오리를 오므렸다가, 반만 폈다가, 뭐 다시 오므렸다가, 다시 끝까지 폈다가 이 작업을 몇 번 한번 해보세요. 약간 잼잼하는 거랑 비슷하죠? 잼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부위가 내가 엄청 뻗대지도 않고 어느 부위가 너무 맥없이 0으로 힘이 빠지지 않는 어떤 중간 지점에 약간의 텐션이 있어요. 내가 16개의 뼈와 관절들을 골고루 쓴다라는 느낌? 자연스럽게 펴져 있다라는 느낌? 그 지점에 와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을 충분히 이제 펴기 시작하면서 이제 팔꿈치가 점점 관절이 사라져요. 팔이 다 펴지면 바닥에서 뜨고 어깨가 조여지지 않은, 제한되지 않은 범위로 손의 좌우의 넓이를 좀 넓혀보세요. 거기서 시작을 할 거고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테이블 자세로 가셔가지고 이제 손작업을 한번 또 가보세요. 일단 첫 번째 약간의 웨이트 좀 기다려서 내가 원래 테이블 자세에서 하는 습관의 손 모양 말고요. 기다려줘 보는 거예요. 내 손이 지금 어떤 적응을 하고 있고 어떤 뿌리를 좀 내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데미지를 어떤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쓰고 있는지를 좀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관절을 우그렸다 피는 거 해보셔도 좋고요. 또는 적당히 핀 상태에서 무게를 오른쪽 실었다 왼쪽으로 빼봐도 좋고요. 또는 그 등판의 책상을 서클을 그려보셔도 좋고요.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실험 한번 해보세요. 또는 뭐 소고양이 자세도 괜찮고 내가 지금 이런 아주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움직임을 할 때 손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적응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잘 들어보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손이 엄청 잘 적응해주고 있거든요. 체중을 실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은 마디마디의 관절이 조금 늘어나죠. 그래서 약간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그 관절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짝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저항하는 장력의 힘을 좀 쓸 수 있죠. 관절이 무리하게 눌린다, 힘줄이 무리하게 늘어난다라는 느낌. 내가 온전히 체중을 다 나의 힘을 10까지 기댄다는 느낌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적당한 관절의 공간, 골고루 쓰임, 그리고 그 힘에 대한 약간의 분배. 오케이. 좋네요. 자, 그렇게 좀 가다 보면 우리우리하게 막 부담이 느껴지는, 텐션이 느껴지는 데도 있고, 그러면 조금 또 선택해 보는 거예요. 바꿔볼까? 각도를 바깥쪽으로 좀 더 틀까? 안으로 좀 더 모을까? 위로 좀 보낼까? 아래로 좀 뺄까? 아니면 너무 눌렸으니까 약간 흉골 있는 데를 살짝 들어볼까? 반달에 서서 살짝 들어볼까? 고개의 경추의 무게를 내 손이 좀 부담스러워하네? 그럼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척 줄을 좀 길게 텐션을 가져가서 내 손에 쏟아지는 부담을 조금 더 분배해볼까? 이런 것들. 좋아요. 자, 그래서 적당한 기분 좋은 탄력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뭘 할 거냐면 다운독 들어가시기 전에 한 손씩을 좀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을 살짝 바닥에서 천천히 떼는 작업을 좀 해보세요. 팍 떼지 말고 이미 멜팅이 되게 깊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나갈 때도 이 바닥의 촉감, 깊이 이런 것들을 천천히 10층, 5층, 3층, 1층 이렇게 떼내는 거야. 그리고 한 손을 떼냈을 때 반대쪽 손에서 이 50대 50이 100으로 받아줄 때 한 손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는지. 이게 잘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잘 받아줬으면 온몸이 무너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다리를 두 줄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는데 개별로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또 반대쪽 손을 뗐을 때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해되셨죠? 반대쪽 손에서 그 적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좋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또 한쪽 손으로 가셨다가 대각선의 기능선으로 약간 가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왼손이 띄어졌고 오른다리가 살짝 들렸을 때 우리한테 기능선의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면 흉요추근막이랑 천장관절에서의 중심이 있어요. 그쵸? X축에. 또는 측면선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같은 팔과 같은 다리를 들어볼 수 있죠. 이 손해석의 작업과 기능과 측면의 결합들, 이 변화들 우리가 잘 흡수할 수 있어요. 기존에 이 자세 했을 때 손목의 부담과는 다르세요? 어떠세요? 우리 기존에 하던 자세들 손 떼고 날개뼈 연결했고 닫고 잡았을 때 이 느낌과 지금 멜팅 하면서 그래 손이 적응하고 거기서 부담이 없는 위치를 좀 찾았고 내가 떼더라도 어, 음. 나한테는 26개, 7개의 뼈가 있고 그 조약돌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적응하고 있고 그리고 그 특정의 부위에 짓눌림이 없고 그 짓눌림을 주는 요소들을 깨달았으면 다른 부위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반다, 흉골,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텐션. 그죠? 30초 정도 더 시간 들여볼 테니까 X축, 측면 측 다 해보시면서 손의 작업들을 계속 연결 한번 해보세요. 나연 선생님이 거기서 팔꿈치 된 손의 경첩을 손바닥을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바닥에 대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손목의 텐션이라든지 손가락 관절들의 부담을 좀 느껴보세요. 중간중간에, 아, 지금 내 몸이 약간의, 충분한 좀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제가 아까 이렇게 만두만 해도 열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쉬어갈 타이밍, 언제 그 부담을 좀 놓아야 되는지를 좀 존중해 주는 거, 그 시간의 여유를 갖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잠깐 끊어가서 그 알아차림을 연결하면서 또 다음 동작을 또 가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발기는 자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이렇게 걸을 수 있죠. 내발기는 자세로. 그래서 땅으로 매트 바깥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앞뒤로 또는 회전을 그려보시면서 걸어보셔도 돼요. 약간의 스피드가 생기죠. 내가 손을 붙이고 떼고 할 때 얼마나 빠르게 손이 적응하는지. 글로 가면 엉덩이가 닿을 거고 놀면서 걸어보셔도 좋고. 그래서 손이 건강하면 되게 빠른 속도에 쥐고 누르고 텐션을 받고 하는 것들이 손이 되게 빠르게 적응해줘요. 매번 걸을 때마다 손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회전을 할 때, 앞으로 걸을 때, 뒤로 걸을 때. 근데 괜찮아요? 응. 오케이. 이런 변화를 내가 좀 빠르게 적응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테이블 자세에서 다운독으로도 좀 가보는 거예요. 근데 다운독 가려고 할 때 너무 나한테 익숙하잖아, 다운독이. 근데 잠깐 끊어보라는 거야. 다운독에서, 왔어. 다운독 바로. 보다는 손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고, 다운독에 갔을 때 좀 손에 기대해 보려고도 좀 해보고, 작업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손에서 약간 정수리 미간에서 그 다음에 꼬리뼈까지 그 공간이 텐션이 쭉 확장이 되잖아요. 반나를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러면 그 힘을 손에서의 70%의 부담을, 그쵸? 척추가 펴지고 골반이랑 힙이 들려지면서 하지로 천천히 넘어가요. 그러면서 시선이 발로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발 작업을 또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뒤꿈치가 뜰 때 내 지금 하지의 후방선이 엄청 타이트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후방을 팍 하고 늘리는 느낌 말고 어떻게 하면 후방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펴질 수 있을까? 뻗대는 거 말고요. 그러면 잘근잘근 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한테 시간이 필요하구나. 천천히 작업을 해봐야지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무자비로 뒤꿈치를 끌어내리기보다는 좀 더 친절히 여유를 두고 이제 시퀀스가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시간과 어떤 자극을 주면 좋을지. 그리고 손가락에 27개, 6개가 쓰이는 것처럼 발가락의 관절도 26개가 펴지고 눌러지는 감각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손의 감각이 손에서 발로 걸어와. 손에서 발로. 매트의 뒤쪽으로 손이 걸어와줘 볼게요. 몇 번을 나누시는 상관없어요. 근데 무게중심이 뒤로 변하고 한 손씩 변하고. 그쵸? 그리고 우타나사나를 갔다가 목의 긴장을 살짝 털어보시고요. 다시 손을 짚고
다시 다운독 위치 또는 다운독보다 더 앞으로 가게 또 워킹을 한번 해보세요. 더 가봐서 플랭크를 가봐도 좋고, 좋아요. 한 번씩 또 더 가봐요. 무게중심이 이동하거나 어떤 포인트로 갔을 때 나의 손이 어떻게 적응하고 반응하는지. 다운독으로 가신 분들은 이번엔 발이 손 쪽으로 이동 또 한번 해보세요. 발이 손 쪽으로 이동할 때 나의 손가락 관절들이 얼마만큼 그 부담을 좀 이겨내는지 또는 흡수하는지. 그쵸? 다시 또 다리를 뒤로 가보는 거예요. 걸어서. 자, 이제 앞으로 손이 뒤로 가봤고, 발이 앞으로 가봤고, 그 거리감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분배하는 중심점을 알아요. 다운독에서. 그래서 발이 얼마나 오거나 뒤로 가야 하는지, 손이 얼마나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이런 시소 같은 작업들을 좀 했어요. 어디로 갔을 때 더 부담이 되는지. 그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발을 손 있는 쪽으로 다시 걸어 오실 거고. 그쵸? 몸통을 허벅지에 완전히 붙이고 등의 후방이 길어지고 손등을 바닥에 늘어지게 두셔도 좋고요. 손가락 관절의 힘을 완전히 풀어보세요. 좀 길게 마시고 쉴 거예요. 자, 발바닥의 3분의 2 뒷지점, 약간 뒤꿈치로 향하는 지점이 있어요, 뼈대.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살짝 옮기시고요. 아니야, 그냥 흔들어 봐요. 공식을 정하지 말고 내가 발바닥이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좀 탐색해 보세요. 흔들흔들. 주렁주렁 약간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몸이 약간 포도라고 생각해요. 그 매달려요.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면 발바닥에 내가 좀 체중을 기댔을 때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지점. 거기에서 살짝 이제 완전 꼿꼿하게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살짝 무게중심을 싣고 꼬리뼈 안쪽 천장관절을 살짝 끌어당기면서 꼬리뼈가 자라나고 그 꼬리뼈 끝이 길어져요. 그래서 뒤꿈치 사이에 그 꼬리가 끝이 약간 1, 2cm 바닥으로 살짝 닿을 듯만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꼬리뼈가 길어지고 그 꼬리뼈가 뒤꿈치 사이로 길어지게. 그쵸? 그래서 그 꼬리뼈 끝이 나를 살짝 땅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면 골반이 말리거든요? 그래서 하복부에 힘이 살짝 들어오면서 하복부를 계속 끌어올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등이 말리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음. 어떠세요? 좀 어지럽죠? 그러니까 손이랑 발로 가는 작업들 어떠셨어요? 힘들어요. 느낄 게 많죠. 근데 손에 닿는 기존의 부담이랑 지금 이 작업을 했을 때 부담이랑 차이가 어떠세요? 음. 다른 분들은? 그리고 폰에 약간 모래시계 노래가 차이는 것처럼 한쪽으로 체중에서 밀려갔다가 한쪽으로 쭉 무게중심이. 바닥보다 더 작은 노래들이 손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이 얘기가, 공감한 거야? 이 작업들이 손목에 부담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거나, 손목에 통증 느껴지는 분들 있거나, 손목 관절에 무빙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뭐, 류마티스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손이 갖고 있는 굉장한 스마트함 있죠. 이거를 좀 회원님들한테 깨워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더 작업을 하면 제가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왜 앉은 거야?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게 손가락 관절 16개 골고루 쓰는 연습을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다운독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첫 번째 관절 끝을 꺾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관절을 꺾어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아, 봤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서 쓰니까. 요거를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게를 내가 저항하는 힘이 있다라는 게 더 건강한 거죠. 내가 어떤 무게를 치고 장력을 줬을 때. 근데 일반 분들이 그 장력을 견딜 힘줄에 힘이 없어. 근육에 텐션이 없어. 그럼 이제 그걸 감당을 못 하니까 그럴 때에는 무게를 실는 거를 덜 하게 계속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자세는 이렇게 무릎을 완전히 꿇고 엉덩이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이제 제일 기초고, 그 다음이 이제 테이블 자세고, 이제 그 다음이 다운독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조절을 좀 하시면서 갈 건데, 요렇게 내가 체중을 실을 때마다 손끝에서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손가락 끝 마디를 골고루 이렇게 싣고 빼고 하는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쪼그려 앉기, 테이블 자세, 또는 다운독. 뭐든 좀 취해보실 거예요. 손가락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다르잖아. 어,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할 수 있고, 세 번째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관절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되면, 그죠? 각각의 관절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볼까요? 앉고. 자, 이렇게 끝. 약간 그 옹울이 쥐려고 할 때의 관절의 끝. 컷모양.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짚고 테이블 갈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관절이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오그려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을 수도 있고, 안으로 오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나래 선생님이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이것도 되고, 이렇게 짚는 것도 되고, 이렇게도 되겠죠? 가볼까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얼만큼의 이 텐션을 좀 유지할 수 있는지, 무릎을 좀 떼볼 수도 있고요. 다운독을 좀 가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손가락 관절의 분절, 그리고 분절에서 내 이 유연성을 어떻게 힘줄과 근육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신경 신호를 얼마나 잘 컨트롤해서 보낼 수 있는지가 나오죠. 무릎을 뗄 수 있어요, 거기서? 자, 네. 자,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관절을 조금 펴볼까요? 첫 번째 관절이었고, 이제 두 번째 관절. 이거는 요가에서 많이 쓰죠. 여기 이렇게 손톱 밑에 관절 말고 이렇게 구부리는 두 번째 관절은 되게 잘 쓰잖아요. 그죠? 거기로 한번 또 버텨보거나 서보실래요? 이게 더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것도 있고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구부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발로 했을 때 발레리나들이 쓰는 방법인 거야. 발끝 쪽으로 섰을 때 구부리는 거. 근데 우리는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의 관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절의 눌림과 두 번째 관절의 눌림이 여기서 눌려지는 거지. 눌려지고 거기서 펴고 이 늘어남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거기서 무릎을 떼보거나 연결해서 가보는 거지. 근데 엄지손가락에서 더 많이 큰 힘을 받아. 왜냐면 관절이 두 개거든. 엄지손가락은 이 구부러지는 관절에서 힘을 엄청 잘 받거든. 그래서 쥐기가 가능한 거야. 엄지손가락.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밖에 못 써. 이걸 못 쥐어. 이해됐어요? 아니면 너무 쥐어. 이해됐죠? 그래서 요 움직임을 갈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자주 손가락 트레이닝 할 때 했던 거. 마지막 깍지 끼는 관절이 있는 데를 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뻗고 쥐는 것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가 하는 분들이 이렇게 뻗는 걸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스트레칭으로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그라든 분들한테 첫 번째로 초보자분들한테 뻗는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근데 뻗는 것만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계속 뻗는 거에만 쓰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할 때 뻗었어요? 그럼 사실 쥐는 힘도 생겨야 돼요. 뻗고 쥐는 힘. 이렇게 뻗는 힘에서 또 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관절에서 무슨 힘이 들어오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등척성 운동처럼 밀고 당기는 장력의 힘이 생겨요. 그때 힘줄이랑 근육의 텐션이 되게 좋아요. 손가락 관절도 이제 뻗대기만 하니까 또는 쥐기만 하니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밀고 쥐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깍지 낀 부분이 다 닿고 무릎을 뗄 수도 있고 거기서 다운독을 갈 수도 있고 푸시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른손은 무너지네? 그치? 왼손은 떠지고 사람이 돌아요. 놀아요? 돌아요. 돌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관절이 구부러지는 것도 있지만 로테이션도 있잖아요. 그죠? 로테이션 하려고 하는 그 인대가 무게를 실었을 때 느슨해지는 거네요. 그럼 그걸 좀 잡아볼 필요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충분히 되고 네 발로 서는 요가 아사나들이 됐을 때 손 작업이 그리고 그 다음에 손목으로 갔을 때 5개랑 2개의 뼈가 있잖아. 그리고 나서 연결하는 게 손바닥에서 손목 관절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말씀드린 어깨 경첩의 관절로 들어가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손가락 관절에 잡고 미는 힘에 대한 연결이 좀 들어갔고 자 그리고 나면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이 조약도를 약간 공간을 이 움직임의 트위스팅이라고 해볼까요? 이 7개의 뼈 있잖아요. 여기 콩알뼈까지 하면 8개죠. 얘들을 조금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 무빙을 만들어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스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른손을 앞으로 보내셔가지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리고 관절들이 좀 편안하게 두고요. 그 다음에 왼손이 그 위로 교차돼서 덮어요. 근데 이때 그냥 마디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 마디에 그냥 헐렁한 반지를 껴놓듯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여기서 손목을 돌려요. 그리고 지금 오른 손목에 콩알뼈 있는 데부터 그 조약돌 7개가 약간 여기저기로 모래 깨지듯이 으스러져 있어요. 그죠? 그 으스러져 있는 느낌에 그냥 자유도를 두는 거예요. 풀어놓고 거기서 이제 팔꿈치 관절과 그죠? 어깨 관절에 날개뼈의 편안함을 좀 두시면서 손목이 뒤틀리게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마시고 한 번 더 내쉬고 맞아요, 나연 선생님. 거기서 돌려요.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약간 미묘하게 누가 손을 잡아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준다고 생각해봐요. 마치 그 텀블러 뚜껑을 약간 따주는 것처럼 열까 말까 열까 말까 하는 느낌. 와요? 와요? 근데 그때 손가락 관절을 그냥 걸어만 놓는 거야. 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자극이 현대인들한테 되게 많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움직임이 좀 되고 나면 중간쯤에 살짝 머물렀다가 이제 날개뼈랑 상지를 연결해서 흉골을 여기가 흉골이에요. 흉골을 뒤로 빼내면서 팔은 끌어올려요. 날개뼈의 등판은 뒤로 밀리면서 날개뼈는 외전돼요, 바깥쪽으로. 그러면서 팔이 길게 빠져요. 오케이. 호흡하고 거기서 등만 움직임만 가져가도 그대로 가슴을 열어서 쭉 빼보면 이렇게 후골이 쭉 더 가지거든요. 그때 정말 손목에서 익스텐션이 엄청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다시 살짝 등을 말아요. 뒤로. 날개뼈가 멀어지게, 손끝이 멀어지게. 한 번만 더 가슴 쭉 펼쳐내면서 최대의 신전을 좀 가보고 엑셀 내쉴 때 등을 살짝 오고. 오케이. 그리고 돌아왔다가 천천히 얽힌 팔을 천천히 빼내보세요. 근데 피드백이 좀 달라요. 위에 있는 팔이 올라갔을 때 더 자극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내가 약화되고 약간 약점인 부위에 자극이 오죠, 대부분. 근데 반대쪽도 한번 가보실래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
자극을 항상 강하게 받았으니까 이 정도를 당연하게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빠르게 반대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디폴트 값을 이것만도 몸에는 엄청난 자극을 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요가 하시고 유연하시니까 이 정도지. 끝나고 나면 이게 우리해요, 사실은. 몸에서 이 들어오는 게. 근데 제가 뭘 잃었냐면 이 자극을 당연한 디폴트 값으로 바뀌니까 자꾸 저한테 주는 자극이 강해지더라고요. 스트레칭의 감각, 자극을 깊게 주는 감각들. 그래서 약간 요럴 때 좀 재미는 없는데 요 순간을 조금 의미 있게 계속 피드백을 받으시고 느껴보셔야 몸에 데미지가 안 오는 것 같아요. 무슨 동작을 하시든. 약간의 찰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가 오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책에 한 줄을 쓸 수 있는 피드백은 있잖아요. 약간 뜨거워졌다. 시큰하다. 어디에 자극이 제일 세게 왔다. 내가 느끼는 조약돌이 뭐 7, 8개가 아니라 하나로 통으로 느껴졌다. 이런 것들. 그 찰나의 피드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작업을 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여유가 없는데 그걸 계속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회원님들한테도 잠깐에 바쁘지 않게 그 시간을 좀 주세요. 시퀀스 짜실 때도. 반대쪽 가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 여기가 열감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몸에서 열을 방출해야 돼요. 그 부위로. 근데 그 열을 방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염증으로 와요. 해소가 안 되니까. 근데 냅다 계속 자극만 주는 거야. 그럼 그 데미지를 풀어야 되는데. 반대쪽 한번 들어갔어요? 제가 멘트했던 거 그대로 한번 또 가보세요. 이번에는 뭐 오른손, 왼손 그 위로 했고 그 다음에 손 반지가 헐렁한 반지가 안 빠질 정도? 그래서 손가락의 관절은 자유롭고 그래야 손목이 더 잘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자유롭고 손목에 7가지의 뼈가 뒤틀림이 일어났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약간 뚜껑을 딸까 말까의 이런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요. 잘 안 열려. 안 열려서 그 사이를 살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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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들이 있어. 그때 그 7개의 조약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 응. 오케이. 자, 그리고 이쯤 자극 충분하다. 그럴 때 이제 날개뼈 흉골을 뒤로 후방으로 살짝 밀어내면서 팔이 끝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손은 거기 있고 척추가 움직여져서 가슴을 들어 올릴 때 그쵸. 끝까지 손끝이 쭉 더 멀어지고 신전돼요. 손을 뻗대는 느낌보다는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손을 거기 두고 다시 흉골을 뒤로 밀어내고 다시 또 몸통을 움직여서 그쵸. 그리고 천천히 풀면서 그 되게 세심하게 들어갔던 작업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또 나와보세요. 어떠세요? 왼쪽을 해도 오른손으로. 왜요? 왜 그럴까? 왼쪽 오른쪽으로 하니까 왼쪽에만 그리고 딱지를 어긋나서도 해보고. 이것도 좋아요. 깍지를 익숙한 깍지 말고 반대 깍지로 해보셔도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그거 없다가 마사지를 되게 열심히 해드리는 회원님이 있는데 투머치하게 간 거야. 근데 막 쓸 때는 몰랐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청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내가 이걸 쓰고 약간 경련이 일어난 상태에서 풀어줌을 또 안 했구나. 근데 이게 참을만 했는데 쌓이고 쌓이면 이렇게 오는구나. 그게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너무 드러난 거야, 통증이. 그래서 그때 바로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나서 지금 또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적당히 쓰는 걸 알아요. 회원님들 핸즈온 할 때, 뭐 할 때, 손을 어떻게 써야겠다. 긴장이 들어오면 풀어야겠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여기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바사나 시킬 때 한번 손 모양 봐보세요. 이렇게 오그라들으시거나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사바사나 때 쉼에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가서 여기다가 공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아이필로우 넣어주세요. 아니면 도구가 없으면 가서 손이라도 쓸어서 이렇게 툭 놔줘보세요. 이게 이분들한테 너무 필요해요. 그럼 질문이 있어. 응. 그러면 이렇게 뭔가 아이필로우를 놔준다고 하면은 좌우 오른손만 오그라들었는데 좌우 대칭해서 놔드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좌우 대칭이요. 좌우 대칭. 응. 이게 연결돼가지고 뭐였더라? 틀어지면 되게 당연한데, 한쪽, 안 되는 쪽을 더 하는 게, 오히려 맨 마지막엔 더 틀어짐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틀어짐은 알지만 그 틀어짐을 수용하고 그냥 좌우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감각이 많이 그러니까 몸이 학습해요. 근데 그걸 똑바르게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60대 40이면 60대 40의 흐름을 놔두면 거기에서 밸런스를 찾아요. 근데 손이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커요. 잘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손작업 했는데 마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주 손이 훨씬 더 커져 있고 감각도 더 센시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손 짚는 작업할 때 우세적으로 그쪽으로 더 써요. 근데 그거를 5대5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밸런스를 깨서 왼손 너도 이런 역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오른손만 부담하지 않아. 너도 이걸 같이 하고 있거든? 한번 맛봐. 약간 이렇게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균형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균형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작업을 할 때도 잘 보면 테이블 자세에서 뭐가 있냐면 테이블 자세에서 내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게 반다와 척추의 그 탄력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몸이 중심을 잡으려고 애는 쓰는데 뭐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거나 나오더라도 그냥 눈에 보이게 흐트러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있으면 내가 중심을 이동해도 이 모든 중력의 힘이 여기로 다 쏟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손을 잘 짚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은 내가 중심을 흐트러뜨리거나 자세를 바꿀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의 힘이 있잖아요. 얘 역할을 하게 해줘요. 대신에 다른 아이들이 그 분배를 중심에서 탄력 있게 잡아주는 걸 하면 손목은 거기로 얘 역할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적응만 하면 되니까 데미지만 안 주면 돼요. 그게 요가에서는 척추의 중립, 그 다음에 반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드리시티를 잘못 보거나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드리시티의 잘못된 훈련으로 이걸 되게 많이 망치는구나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 요가 때 요즘에는 그냥 한 15분 정도를 빈야사를 시켜요. 근데 사람의 본능이 어류는 여기 눈 달리고 여기 달렸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쳐들 일이 없어요. 물을 헤치며 나가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꾸 뭔가 보고자 하고 앞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여기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전방에서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떨고서도 돼요. 머리 그냥 힘 빼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 두려운가 봐. 내가 세상을 못 보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계속 이렇게 훈련돼 있는 거야. 뭘 봐야 돼. 계속 모니터를 봐야 되고 사물을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서 내가 빨리빨리 막 이렇게 미어캣처럼. 그러니까 모든 자세에서 이게 못 놔. 심지어 이렇게 숙여도 되고 뭐 해도 되는 자세들이에요. 심지어 척추가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보기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놔주게 하는 거?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가 스프링처럼 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거는 스프링이 안 돼요. 짜부돼요. 그러니까 그 짜부되는 힘이 여기로 다 실린다고. 근데 여기서 손목에 힘 쓰지 그러니까 뭐 손 잘 짚으세요, 뭐 이렇게 잘 밀어내세요 하는 게 의미가 많이 없어진다고. 이미 다 실렸다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여기 눈 다세요라고 계속 바꾸거나, 자기 머리에 눈 있으니까 지금 안전하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눈 감으세요. 여기로 보셔도 돼요. 빼도 돼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손을 아무리 정렬을 가리켜 드려도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손이 제가 아까 1000가지의 그 자세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굉장히 훌륭한 아이라면 있는 그대로 쓰게만 해준다. 그래서 본인이 한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뭐 두 손으로 뭘 했을 때, 뭔가 이 자세를 좀 오래 홀딩하거나 변화를 줄 때, 통증이 느껴질 때, 이게 지금 같이 작동하고 있는지, 부담을 덜 주고 있는지 이걸 좀 보면 어떨까. 그래서 단순히 손을 짚는 정렬과 위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손이 할 수 있는 걸 놔둬라.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인사이트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 줄을 한번 그러면 수락 음. 손을 잘 쓰기 위해 잘 쓰기 위함도 있고, 손을 어떻게 짚냐에 따라서 이 손이 뇌로 올라가는 신경계에 자극을 준다라는 게 이론이거든. 손 모양에 따라. 그리고 더 좋은 건 손 모양을 하고 그 손의 신경계를 보내는 거를 진동과 주파수로 영향을 더 줘요. 그게 이제 찬팅. 그래서 람, 이런 거에 따른 손 모양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많거든요. 찬티, 그래서 이렇게 7번 소리 낼 때 7가지의 차크라의 손 모양이 있고 음계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따라해볼까 하다가 아무도 없을 때 해야겠다. 하고 대표님 없는 시간을 좀 보고 있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뭔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면 교육에서도 같이 참여해보면 좋겠다. 근데 아직은 제가 그 기세가 없어요. 이게 진짜인가는 잘 모르겠어. 아니, 왜냐면 그건 아직 안 밝혀지긴 했거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면 약간 기세가 있어야 돼. 내가 충만해, 야, 이거 좋다 했을 때 내가 끌어갈 수 있어. 충만해야 돼. 그래서 노래든 찬팅이든 무드라든 좀 그래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는 건데, 이 손 모양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도 친구들은 찬팅이나 이런 문화들이 질문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했고 부모님이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문화거든요. 근데 한국은 약간 그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고 어떤 베네핏이 있고 이런 게 좀 납득이 돼야 저는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손이 주는 그 에너지는 이미 나왔어요. 영향이.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접촉할 때, 몸에 이렇게 닿을 때, 그래서 우리 되게 많잖아. ET 이거 접속하는 거. 그리고 그 이름 뭐죠? 하늘 천지창조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 손가락이 다 편하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지 않아. 아주 자연스러운 몸 흐름 안에서 관절을 놓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업이 되면 여러분들이 핸즈온이 엄청 선사해져요. 핸즈온 할 때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거든요. 이 관절을 잘 느껴보면 관절 많이 만약에 풀려 있어서 손가락 관절을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나 첫 번째나 두 번째 관절에 힘을 쓰는 순간 굉장히 불편한 핸즈온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얘네들은 크게 역할을 안 하고요. 이렇게 역할해요. 그리고 접속하는 거예요. 민감한 부위일수록 더 그래요. 안 되죠. 안 되죠. 이런데. 손가락을 손가락을 1개 되냐 5개 되냐가 또 다르고. 근데 그게 약간 무드랑 개념이랑 또 연결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늘 나의 위대한, 그러니까 통의 손이 아니라 이 위대한 손을 한번 훈련해 보시고 충분히 인정하고 느껴보시는 작업을.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세에서만 했잖아요. 근데 우르드바에서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핸드스탠딩 하실 때 이 깍지의 힘, 그리고 이것과 이것 힘, 이것과 이것 힘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의미가 나한테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시르시아사나도 7개가 있는 거거든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바사나, 네. 네. 이게 팔을 회전시키는 건데 반대쪽 팔도 결국은 회전이잖아요. 이거 까서 하면 내가 지금 사실 아까 정리해 주지 않았는데 얘도 회전이고 얘도 회전이잖아요. 네. 얘는 내회전이고 얘는 외회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팔은 사실 좀 자극이 덜한데 왜 외회전인데 이 평소에 이것도 좀 하긴 하는데 더 타이트한.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한쪽이 더 타이트할 때 했대요. 저는 계속 오른쪽만. 저도 이거 했을 때 오른쪽만 오거든요. 그래요? 네. 둘다 자극이 들어. 다 안 올 수도 있고. 그래. 비교하면 오른쪽이 더 많이 오긴 하거든요. 음. 왼쪽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작업을 또 했을 때도 저거는 통증이 여기만 나더라고요. 그럼 이건 더 많이 써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수년간 해보니까 주손 쪽으로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 약하다. 약간 어떤 거냐면 많이 써서 오남용인 경우도 있고 그 많이 씀에 한 패턴이 굳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한반형으로. 그치. 응. 왜냐면 안 아픈 쪽은 뭐 전혀 뭐 없잖아. 그 손 모양에 적응돼서 따라가지잖아. 근데 왜 유난히 많이 썼는데 잘 쓰면 상관없는데 많이 썼거나 아니면 많이 안 썼더라도 어떤 길이 정해져서 여기가 유착되어 있거나 7개의 조약들이 잘 이렇게 공간을 못 만들어 준다거나 힘줄이랑 이렇게 인대 있는 데가 떡졌거나 아니면 이 연결에서 전환이라든지 원회 내근 이런 아이들이 좀 탄력 있게 늘어나 줘야 되는데 안 늘어나니까 얘네가 뻑뻑한데 얘네가 같이 그 텐던이 약간 1cm, 1.5cm 늘어나 줘야 되는데 반응을 못 하니까 근육이 굳어서 텐던이 힘줄이 더 많이 스트레칭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움직여 볼 수도 있고요. 여기를 또 아까 외회전, 내회전 하는 근육들에 대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할 때 물론 팔뚝도 회전이지만 아래 팔뼈도 회전이. 그렇지. 아래 팔뼈가 더 많이 일어나지. 그거에 초점을 보시면 더 멋있을 그게 원의 내근이에요. 이게 원의 내근이거든요. 외전, 내전을 만드는. 그리고 얘네는 외전, 내전에 어느 각도가 있는데 얘 각도만큼은 못 따라가죠. 그래서 얘가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얘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죠. 저도 자극이 근육에 근육에 있는 분 있고 팔꿈치에 있는 분 있고 인대에 있는 분 있고 각자 좀 다른 피드백이 오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근데 이 작업을 웜업 없이 바로 하면 손목 아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통증이거든요. 안 되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제가 이런 수업을 3시간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헛겠다는 사람이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테라피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그다음부터 얻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포지션, 그러니까 회전을 주는 거, 약간의 힘줄을 늘리는 작업까지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앞부분에 더 다른 웜업을 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비빈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바디, 이거 단어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바디 맵을 그리는 작업이라든지.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손목은 통뼈야. 이게 가능하지 않아. 되려면 이게 회전이 이만큼 돼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작업이 완전 손목을 비트는 걸로, 야, 너 범인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느끼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를 안 놔주겠지. 이게 편하지 않겠지. 손가락 관절이 뻣뻣한, 이게 깍지도 안 되는,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은 여기가 힘줄이 굳어 있는데 이게 회전이 될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해준다든지, 열감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바디 매핑? 작업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은 손목 안쪽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되게 많이 만져지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신호를 보내서 7, 8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멩이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이걸 움직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작업 들어가면 어떨까요? 왜?